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뉴리프 싱글 배럴 라이 위스키입니다. 최근에 되게 나름 핫하죠. 제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핫한 증류소 중에 하나. 최근에 법원 쪽을 보면 신생 증류소들이 확실히 좀 핫한 것 같아요. 더 여기 있는 뉴리프도 그렇고 굉장히 핫한 배럴, 시그레스, 페넬로페도 요즘 굉장히 핫한 것 같고, 네바다주에 있는 스모크 웨건 증류소도 요즘 굉장히 핫하죠. 얘가 제일 핫해서 먼저 제가 구매를 해서 맛있게 마셨고요. 뉴리프는 몇 번인가 시도를 해볼까 하다가 계속 주저주저 했었는데 그 이지위스키님이 맛있다고 극찬을 하셔서 저도 한 병 구매를 했고 오늘 리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리프 증류소는 켄터키에 있는 증류소고요. 미국에 있는 신생 증류소들이 자기네들이 원액을 직접 생산 안 하고 MGP 같은 데서 소싱을 받아와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뉴리프는 직접 증류를 하는 증류소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인 버번도 만들고 라이도 같이 만들고 있고요. 라인업이 그렇게까지 막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버번, 라이, 버번 싱글 배럴, 라이 싱글 배럴 이렇게 있고, 요거는 라이로 만들어진 싱글 배럴 위스키입니다. 스카치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통을 자유자재로 다양하게 쓰고 베리에이션을 많이 준다면, 버번 위스키들 같은 경우에는 통의 한계가 좀 있죠. 무조건 새로 만든 뉴 오크 배럴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여기는 싱글 몰트가 아니라 보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로 콘이 많이 쓰이죠. 버번에서는 콘, 라이, 위트 이런 것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그 매쉬빌로 베리에이션을 많이 주게 되는데,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의 옥수수, 라이 비중이 꽤 높은 것들을 하이라이, 라이가 50%를 넘어가면 라이 위스키라고 부르고 분류를 하는데, 라이 위스키 중에서도 이제 뉴리프 같은 경우는 얘는 매쉬빌이 100% 라이예요. 95% 라이랑 5%의 몰티드 라이. 전분이 당화가 되려면 그 전분을 당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5%의 라이는 그 몰팅을 시켜서 아밀레이즈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아마 같이 사용을 했겠죠. 라이 위스키 중에서도 라이 비중이 꽤 높은 친구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몇 가지 라이를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맛있고 유명한 라이 위스키 중에 하나인 윌렛 같은 경우는 100% 라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매쉬비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라이가 주로 들어가는 위스키인 거고요. 이 캐나다의 휘슬피그 같은 경우에는 100% 라이로만 만들어진 라이 위스키예요. 매쉬비를 통일시켜 놓고 비교 시험을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 가지고 온 뉴리프 라이는 54도 알코올 볼륨의 라이 위스키예요. 싱글 배럴이기 때문에 배치마다 조금씩 알코올 도수가 달라지고, 숙성 연수는 4년간 숙성을 한 라이 위스키입니다. 휘슬피그는 너무 추천하고 싶은 위스키 중에 하나예요. 미국 현지에서 아마 가격이 거의 한 60불, 70불 정도 할 거예요. 한국에 만약에 이걸 직구를 했다 그러면 거의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에 이르러야 되는 술인데, 직구를 하는 가격보다 그냥 싼 정도가 아니라 이거 거의 10만원 초반에 구할 수 있거든요. 요즘 달러 환율 생각하면은 현지가랑 큰 차이 없는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굉장히 혜자스러운 위스키고요. 거기다가 10년 숙성, 얘는 4년인데 얘는 10년이니까. 휘슬피그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있는 증류소고요. 초기에는 MGP에 있는 라이를 받아서 자기들이 숙성만 추가로 해서 나왔던 걸로 팜 디스틸러리고요. 그래서 자기네 농장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의 라이 위스키 증류소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위스키를 한번 비교 시험해보면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휘슬피그가 되게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위스키 중에 하나라서 따라놓고 맛을 보면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코르크가 까만색이에요. 이 까만 코르크를 끼우면 병은 투명한데 까맣게 일체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되게 예쁘죠, 이런 거는. 그리고 휘슬피그는 이렇게 뚱뚱하고 납작한 병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병 주둥이도 좀 넓고, 코르크도 직경이 큰 코르크를 쓰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코르크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쪼그라들 수 있는 부피 팽창 폭이 크다 보니까 기밀성도 조금 떨어지고요. 뚱뚱한 코르크 쓴 데들이 다 좀 기밀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키로만도, 블라드녹 같은데, 글렌로시스 다 뚱뚱한 코르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휘슬피그 라이 10년. 일단 색상 먼저 한번 볼까요? 둘 다 꽤 진하죠? 색상은 비슷한 것 같고요. 버번은 뭐 색상에 큰 의미가 있는가 싶긴 합니다. 향을 먼저 맡아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먼저 뉴리프 싱글 배럴 라이. 뉴리프에서 제일 먼저 잡히는 특징적인 거는 단향이 조금 더 치고 나와요. 바닐라 계열의 단향이 먼저 조금 도드라지는 게 향에서 느껴지는 특징이고요. 라이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파이스 같은 캐릭터, 플레음, 그런 향신료 같은 향들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라이에서 느껴지는 풀향이 그렇게까지 막 다채롭거나 엄청 싱그럽거나 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라이의 캐릭터가 그렇게까지 강한 편은 아니다. 휘슬피그 10년 한번 맡아보면 단향에서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뉴리프가 바닐라나 단향이 훨씬 더 많아요. 일단 에어레이션이 조금 됐고 향이 조금 빠졌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향의 볼륨이 뉴리프에 비해서는 휘슬피그 10년이 좀 떨어지기는 하네요. 두 개는 도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죠. 얘가 54도, 얘가 50도니까 그 4도 차이도 사실 무시할 수 있는 뭐 볼륨 차이는 아닐 거고, 향은 조금 더 다채롭기는 한 것 같아요, 휘슬피그가. 근데 펀치력이 확실히 조금 뉴리프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얘를 먼저 맡아서 그랬는데 풀향이 그렇게 적지는 않네요. 단향이 많이 도드라져서 그렇지. 비교하면서 시향을 해보니까 이 풀향을 떠나서 과일같이 느껴지는 꽤 싱그러운 향들은 휘슬피그 쪽이 확실히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이쪽이 조금 더 달고 볼륨도 강하고 조금 더 직선적이고,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데다가 단향은 조금 더 적고 조금 더 상큼하고 향이 조금 더 복합적이다?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맛을 한번 보죠. 단맛이랑 바닐라가 엄청 강해요. 오일리하고 버터스카치 같은 느낌도 조금 있고요. 풀맛도 조금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단맛과 강한 바닐라 맛이 조금 더 특징적으로 다가오고, 삼킬 때는 약간의 과일 같은 풍미들도 같이 와요. 일반적인 버번보다는 확실히 더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위스키고요. 그 이지 위스키님 리뷰 보면 초콜릿 같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초콜릿 같다는 느낌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강한 바닐라와 약간의 오일리함과 단맛이 섞이면서 나는 그런 느낌? 그거를 초콜릿 같다고 느끼셨던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인지 저도 그건 이해할 것 같아요. 피니쉬도 꽤 기네요. 아무래도 스카치 위스키를 기본으로 마셨던 사람들은 버번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라이를 거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들 말을 많이 하거든요. 버번 위스키들 같은 경우에는 바닐라, 오크, 메이플 그 딱 정해져 있는 맛들 안에서 노는데, 라이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스, 과일 같은 캐릭터들, 약간의 시트러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같이 밸런스를 잡으면서 들어오니까 단순히 단맛이나 바닐라, 오크로 펀치력으로 때리는 기껏해 이제 체리향 정도 들어오죠. 그런 버번보다는 맛이 확실히 다채롭고 좋아요. 입에 머금고 있을 때도 계속 머금고 있으면 단맛 뒤로 계속 약간 시트러스 하면서 그 싱그러운 맛들이 계속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거든요. 맛있는 라이 위스키입니다. 뭐 알코올 도수 치고 그렇게까지 맵거나 그렇진 않아요. 휘슬피그 10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뉴리프를 마시고 휘슬피그 10년을 마시니까 가성비 좋고 진짜 맛있는 라이 위스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가 좀 초라해지네요. 라이 먹고 나면 남는 그 특유의 약간 씁쓸한 맛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게 조금 거슬리네요. 단맛은 확실히 적고 라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문제는 그 볼륨이 적으니까 예상 외네요. 그래도 약간 10년 숙성빨이 좀 있지 않을까? 도수 5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면에서 다 빠지네요. 단맛부터 시작해서 과일향, 풀맛, 시트러스 다 빠져요. 압승인데요, 압승? 두 개가 다 100% 라이를 쓴 위스키라서 이렇게 두 개를 붙여보려고 했는데 윌렛까지 마셔봐야 될 것 같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끌려 나온 전통의 강자 윌렛 패밀리 이스테이트 라이 4년. 얘는 52.1도짜리 100% 라이는 아니에요. 윌렛을 한번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윌렛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 초만 하더라도 거의 한 13에서 15만 원이면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거의 20만 원대로 아득히 날아가 버렸죠. 미국 현지가가 얘가 한 70불 정도 될 거예요. 얘도 70불인데
둘 다 70불인데 얘는 한국에서 10만원, 얘는 한국에 20만원이에요. 가성비는 조금 떨어져 버렸죠, 윌렛이. 사실 저한테는 맛있는 라이 위스키의 표본 같은 친구거든요, 윌렛이. 향에서부터 이제 진짜 결이 다르네요. 윌렛을 딱 맡고 뉴리프를 맡으면 바닐라밖에 안 나요. 단향밖에 안 나고 확실히 윌렛은 이 컴플렉시티가 어나더 레벨이네요, 향에서. 휘슬피그가 좋은 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비교하면서 마시니까 확 빠지네요. 진짜 플레음이 뭐다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윌렛 4년. 향도 너무 좋아요. 그레시하다는 거의 표본. 되게 싱그러워요. 라이 위스키들 테이스팅 노트 같은 거 보면 넌맥이나 정향, 레드 페퍼콘 뭐 그런 스파이스들의 이름을 굉장히 다양히 써놔요. 근데 정말 그게 다 나요, 얘는. 굉장히 강한 풀향. 정말 잔디를 씹어 먹는 것 같은. 이어지는 피니쉬도 길고요. 윌렛 정말 맛있네요. 다시 뉴리프를 먹어보면 얘는 갑자기 거의 바닐라 원툴처럼 느껴져요. 지지 않네요. 밀리지 않아요. 윌렛은 단맛은 뉴리프보다 적고요. 훨씬 더 다양한 맛을 내줘요. 예상을 해보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싱그러움이나 뭐 그레시하다는 느낌이 다 라이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라이만 가지고 그 맛을 다 뽑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100% 라이를 쓴 뉴리프보다 그 다양한 곡물의 매시빌에서 오는 컴플렉시티가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맛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조금 더 복잡하고 레이어가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더 단순하고 직선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뉴리프는 강력한 바닐라, 뒷받쳐주는 라이의 싱그러움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던 윌렛이 역시 좋은 술이었구나를 또 다시 한번 실감을 하는 순간이고요. 윌렛은 라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풀맛이 좀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채롭기는 한데 그중 하나라도 걸리면 오히려 조금 불호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다양한 맛들에 대해서 조금 열려있는 기호가 아니라면 뉴리프가 훨씬 더 맛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 개가 결이 다르다. 근데 뉴리프도 굉장히 맛있고 얘는 확실히 밀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뉴리프 싱글배럴 라이 위스키는 직구로밖에 구매를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잘 구하면 20 초반? 뭐 통상적인 루트를 하더라도 한 25만원 언더에는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강렬한 단맛 그리고 강렬한 바닐라 그걸 잘 뒷받쳐주는 라이의 캐릭터들 분명히 매력적인 위스키예요. 되게 직관적으로 맛있어요. 단맛은 인간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단 하나의 라이 위스키를 마신다면 저는 항상 얘를 추천하거든요. 윌렛 라이. 그래서 오늘의 뉴리프 추천은 스카치 버번 좀 마셔봤다. 이제 다른 거 마시고 싶다. 윌렛 라이 4년 마셔봤다. 휘슬피그 10년 확실히 이게 조금 더 저렴하니까 근데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술이에요. 휘슬피그 10년 먹어봤다. 뉴리프 싱글배럴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는 위스키고 가격이 좀 부담스럽고 사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기회만 된다면 저는 한번 마셔보는 것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 추천까지는 아니고 강력 추천은 얘는 추천. 기회 되면 마셔봐라. 여기까지.